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최미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인데요.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는 고교 평준화 문제로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8개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고, 이번에 광명과 안산 의정부가 이 고교 평준화 시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뿐 아니라 걱정과 우려 또한 있었던 고교 평준화 문제. 과연 고교 평준화로 우리 아이들이 얻는 혜택은 무엇이고, 또 평준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활동들이 있어야 하는지.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경표 의원과 함께 광명시로 가봅니다. 경기도 내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고교 입시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의 경우 고교 평준화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동안 찬반의 벽에 부딪혔는데요. 하지만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서 광명시는 고교 평준화 실시를 확정짓게 됐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어떤 노력과 과정들이 있었는지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김경표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네, 김경표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김경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안산, 광명, 의정부 지역 고교 평준화 시행을 위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번 조례는 도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평준화를 염원하는 광명 지역의 요구를 묵살하고 미루어오다가 평준화 관련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교 평준화 지정 권한을 교과부에서 시도의회로 이양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회기 때 경기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긴 제목의 조례를 심의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우왕, 부천, 고양 등 지금까지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내 8군데를 재확인하는 내용과 앞으로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회기 때 이 조례의 일부 개정하여 광명, 안산, 의정부 등을 평준화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한 조례를 의결하여 3개 지역 고교 평준화 실시를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앞으로 평준화 지역을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지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기도의회 김경표 의원입니다. 광명 지역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은 어떻다고 판단하시나요? 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여론조사 방법에 있었습니다. 평준화에 대하여 단순하고 명료한 방법으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첨예하게 의견 대립될 수 있는 5개 항목의 입학 전형안을 만들어 이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시민이 과반수가 넘어야 하는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학 전형안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지 말고 입학 전형 5개 항에 평균화 도입에 대한 찬반을 직접 묻는 문항을 하나 더 추가시키는 5+1의 여론조사를 해야만 불공정 시비가 없을 것이라 주장해왔고 결국은 이 방법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어 광명은 83.9%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민들의 여론조사. 하지만 이 여론조사 방법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는데요. 경기도의회 김경표 의원은 추가된 평준화 도입 찬반 문항을 통해 고교 평준화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준화 시행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학부모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학 전형 계획을 세워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 비선호 학교 해소, 단위 학교 교육 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계획 등은 약속한 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다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이러한 부분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없을 수 없겠으나 제가 3년차 평균화 세대로서 단언하건대 결코 이 걱정의 목소리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73년 평균화 도입이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된 이래 논쟁의 여지도 있었지만 그래도 40여 년간 변하지 않고 유지해온 우리나라 유일의 교육정책이었다는 것이 반증하고도 남습니다. 광명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실시하게 된 고교 평준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은 많은데요. 그동안 우려를 펴왔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학교 간 교육 격차나 비선호 학교에 대한 해소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할 과제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의회 김경표 의원입니다. 하루빨리 평균화를 정착시키고 불만과 걱정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비선호 학교에 대한 해소 계획이 체계적으로 세워지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평균화 관련 예산이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고교 평균화 조로 개정 이후 일부에서 헌법 소원 등 아주 허무맹랑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하루빨리 잠재우고 우리 경기도 의회와 교육청이 평균화 도입을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모든 곳에 평균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 되기를 바랍니다. 고교 평준화 실시가 확정된 지금 정해진 사안에 대해 논란을 벌이기보단 이 고교 평준화 관련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고 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이 진정 학생들을 위한 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취재팀은 새해를 맞아 이 경기도의회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예결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큰 원칙은 무엇이고 이번 예산안 심의에 의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번 예산 심의 때 김문수 지사가 정치적 입지 구축을 위한 전시성 예산이나 체계적인 계획과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요구되는 시군의 국도비 사업을 철저히 구별해내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지속과 확대가 요구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과 어려운 경제 사정이 감안된 예산, 그 미국과 FTA 체결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농업 관련 예산 등은 우리 의원 모두의 총의가 모아졌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80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비 400억, 학생 급식 지원비 400억 등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급식비 지원 예산을 여야 협상인이 하는 꼼수를 부를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무상급식 지원비라는 떳떳한 항목으로 예산 편성이 요구되어 의회에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 그들이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이들은 입시 경쟁이란 제도 속에서 자기 개발보다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공부를 해왔는데요. 특히 경기도 내 많은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입시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고교 평준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입시 스트레스를 벗어나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높은 성적, 좋은 학교도 좋지만 밝게 웃는 우리 아이들, 또 경쟁 이전에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 아이들의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요? 경기도의회 김경표 의원과 함께한 현장 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의 강성민, 제작과 진행의 최미근이었습니다.